여러분, 세탁기가 보급되자마자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무려 3배나 폭등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빨래 해주는 기계 하나 들어온 게 대학교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네, 진짜입니다. 그냥 가전제품 하나가 여성의 삶을,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거든요. 지금은 빨래통에 옷 집어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이 당연한 일을 1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손으로 비볐습니다. 그 딱딱한 빨래판에요. 일주일에 무려 녹음시간, 매일 3시간씩 꼬박 빨래통 앞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물을 길어와서 끓이고 독한 양잿물 냄새 맡아가며 하루 종일 옷감을 문질렀죠. 손가락은 다 갈라지고 허리는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빨래 한 번 하면 하루가 다 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그 시절에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때 여성들에게 빨래는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인생을 갉아먹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20시간이 세탁기 버튼 하나로 사라지자 여성들은 비로소 책을 읽고 강의실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할 시간에 내 인생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빨래판 뒤에 숨겨진 인류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길래 기계 하나가 세상을 이토록 극적으로 바꿔놓은 걸까요? 단순히 편해진 게 아니라 인류를 시간의 감옥에서 꺼내준 해방군. 오늘은 세탁기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구원했는지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탄생 비화를 들려드릴게요. 19세기 말 당시 사람들에게 일주일 중 가장 공포스러운 날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보통 월요일이 빨래하는 날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세탁기 버튼 하나 누르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풍경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시절 빨래는 집안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 노가다였으니까요. 일단 물부터 문제였습니다. 수돗물이 어디 있나요? 집 근처 우물이나 시냇가까지 가서 무거운 물통을 5-6번씩 날라야 했습니다. 그 물을 또 커다란 솥에 붓고 장작불을 지펴서 펄펄 끓여야 했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연기 때문에 눈물 콧물이 다 빠졌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옷을 넣고 양잿물을 푼 다음 빨래판에 대고 박박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빨래판에 양말 한 켤레만 비벼봐도 알잖아요. 손가락 끝이 얼얼하고 손목이 시큰거립니다. 근데 이걸 온 가족의 일주일치 옷감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아침 6시에 시작하면 저녁 8시는 돼야 끝났습니다. 손가락 껍질은 다 벗겨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오죽하면 당시 기록에 빨래하는 날은 여자가 죽어 나가는 날이라는 말까지 있었겠어요. 이걸 보다 못한 발명가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이 비비지 말고 기계가 비비게 하면 되잖아? 1851년 제임스 킹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나무로 된 원통 안에 빨래를 넣고 손잡이를 돌리는 방식이었죠. 이제 빨래판 지옥은 끝났습니다 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직접 써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거 빨래판보다 더 힘든데? 왜 그랬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문제였습니다. 빨래판은 손가락만 아프지만 이 기계는 무거운 물과 젖은 옷이 가득 찬 드럼통을 사람 힘으로 계속 돌려야 했거든요. 30분 내내 팔을 휘저어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헬스장에서 덤벨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사람의 근육을 쓰는 한 빨래판이나 수동 세탁기나 독인개긴이었던 거죠. 그 후로도 별별 시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럼 다리로 밟아서 돌려볼까? 페달식 세탁기가 나왔지만 이번엔 팔 대신 다리가 마비될 지경이었죠. 증기 엔진을 달면 어때? 힘은 좋았지만 집안에 기차 엔진만한 기계를 들여놓을 순 없었습니다. 까딱하면 폭발할 위험도 있었고요.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빨래 지옥을 끝내려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일정한 힘을 내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 돌파구는 엉뚱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1908년 시카고의 엔지니어 알바 피셔가 역사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요즘 길거리에 전선이 깔리고 전등이 들어오는데 그 전기를 여기다 쓰면 어떨까? 피셔는 세탁통 밑에 전기 모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계 이름을 토르라고 지었죠. 천둥의 신 이름답게 이 기계는 인간의 근육이 하던 일을 전기 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해버렸습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모터가 윙 소리를 내며 드럼을 돌립니다. 사람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됐어요. 정의는 지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빨래를 비비고 흔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해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가사 노동에서 동력의 주인이 바뀐 사건이었거든요. 인간의 몸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움직이던 시대가 끝나고 기계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명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싸늘했습니다. 세탁기 살 돈이면 한여를 한 명 더 고용하지. 누가 저 위험한 기계를 집에 들여? 과연 이 차가운 시선을 뚫고 세탁기는 어떻게 우리 집 거실까지 들어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180도 뒤집혔을까요? 기계가 빨래를 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비싸기도 했고 전기가 들어오는 집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써본 사람들은 다시는 빨래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은 무서웠죠. 10년 만에 미국 가정의 40%의 세탁기가 들어갔습니다. 주당 20시간이 넘던 그 끔찍한 노동시간이 버튼 하나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그 다음입니다. 빨래 지옥에서 해방된 여성들이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다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거나 수다를 떨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녀들은 책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세탁기가 보급된 1920년대 미국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무려 3배나 뛰었습니다. 빨래판 앞에서 보내던 그 아까운 시간이 강의실에서 지식을 쌓는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세탁기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자원을 여성들에게 돌려준 혁명적인 도구였죠. 시간이 생기자 생각할 여유가 생겼고, 여유가 생기자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다, 나도 일하고 싶다, 나도 투표하고 싶다. 세탁기가 돌려준 주당 20시간은 곧 여성들의 목소리가 되었고, 이는 곧 투표권과 노동시장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0%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세탁기라는 작은 기계 하나가 전 세계 노동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나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다고들 하지만 인터넷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탁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꿨습니다.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으니까요. 그래서 장하준 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기술이 인간의 욕망을 만나면 그 결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거대해진다는 걸 세탁기가 증명한 셈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술이 발전하면 그냥 생활이 편해졌다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세탁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그 이상입니다. 기술은 단순히 빨래를 대신해 준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자체를 넓혀줬거든요. 세탁기가 우리 손에서 뺏어간 건 낡은 빨래판이었지만 우리에게 돌려준 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모여 결국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곁에 당연하게 있는 어떤 기술도 100년 뒤 사람들에겐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발명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무시무시한 잡학 하나 알려드릴게요. 초창기 전기 세탁기는 모터가 기계 밖으로 훤히 드러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빨래는 물이랑 같이 하잖아요. 자칫하면 빨래하다가 감전사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진짜 그 시절 분들은 목숨을 걸고 가족들 옷을 빨아주셨던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이 기계가 우리에게 선물한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문명을 읽는 눈, 지구를 알고 싶다였습니다.